난 너에 대해선 아무것도 참을 수가 없어. 그냥 가족들이 가버리니까 노부인은 그냥 이런 말로만 깨끗이 해라. 린다가 평소보다 더 심한 어조로 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나는 그 거친 말에 어지러웠다. 린다가 계획한 가족 여행 우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마침내 린다가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희망이 산산조각 났고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그녀에게 돈을 주는 것을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은 로러입니다. 나는 58세입니다. 나는 남편 위렴과 함께 살고 있으며 우리 아들과 그의 아내 위렴은 약해졌고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그의 아내는 윌리엄을 돌보며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 어려워 보였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데이비드가 그녀를 약혼자로 소개했을 때 아들의 아내 린다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좋은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자 나는 린다가 뻔뻔스럽고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돌아와서 위렴을 확인했을 때 그녀의 행동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가 일에 지쳐서 먹이를 주지 않았거나 갈아 입은 것 같습니다. 윌리엄이 그를 목욕시키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런 일은 밖에서 일하지 않는 주부인 린다나 집에서 한가로이 놀고 있던 데이비드가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부는 간병이나 집안일을 돕지 않았고 퇴근 후 모든 일을 내가 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나 때문에 고생했어. 정말 미안해. 윌리엄이 말을 못해서 미안해. 고통스러워. 내 마음은 내 잘못이 아니야. 윌리엄 걱정하지 마. 최대한 친절하게 대답해서 진짜 문제는 갑작스러웠고 그 사람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 이유는 린다가 처음 이사했을 때 데이비드가 여전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부인 린다는 위렴의 보살핌과 집안일을 도와주길 바랐지만 린다는 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돌보는 건 내 일이 아니지. 로라가 그의 아내로서 린다의 말에 어지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일 때문에 8시간 넘게 집을 비워야 하는 그 시간 동안 윌리엄을 무심코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린다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데이비드가 해고된 직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위렴과 그 부부는 우리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곤경에 빠지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받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다. 린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데이비드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데이비드는 내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린다는 그것이 모두 로러의 것이라고 그를 꾸짖었습니다. 돌봄과 집안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책임은 완전히 무책임합니다. 처음에는 린다의 말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점차 그들이 옳다고 믿기 시작했으며 린다는 일하지 않고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불필요한 노력으로 인해 그녀는 그가 구직 활동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린다는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비드에 따르면 그녀는 항상 린다의 지도를 완전히 신뢰하는 나의 안내 등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구직 활동도 중단했으며 이제는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물론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간병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취업 활동을 다시 시작하거나 적어도 간병과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반복해서 요청했지만 매번 린다는 내가 비겁하다며 데이비드를 하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간병과 집안일을 하고 싶지 않은 린다를 완전히 신뢰. 데이비드는 나에게 냉담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끔찍한 사람일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의도한 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어디 잘못됐나? 그들과 함께 살면서 좀 더 쉽게 살길 바랐던 게 실수였나? 하지만 매일매일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 이사하기엔 너무 힘들어졌는지. 같이 살면 걱정이 덜할 거라 생각하는 건 순진한 일이겠지만 함께 살자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런 삶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었다. 집안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 도움을 바라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가 관리만 잘하면 다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게 틀렸나? 명확한 답은 없고 그냥 답이 없다.
어느 날 지쳐서 거실에서 쉬고 있는 데비드가 나에게 가족 여행에 대해 말했습니다. 린더가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린더의 부모님은 그들에게 일반 티켓을 주셨고 출발이 임박했습니다. 아마도 가족 여행이 아빠와 엄마의 기운을 북돋아 줄 것입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다가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날 그 말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전날부터 준비하고 웃었지. 너무 웃겨서 나이도 어리둥절했는데 왜 웃었는지 린다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가족으로 가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 깨끗한 노부인 갑자기 하는 말에 깜짝 놀랐다. 가족 여행 나 빼고 청소해야지. 가족이 아니란 말야. 그 태도와 말이 너무 상처가 돼서 린다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걸 참을 수 없었어. 웃으면서 봉사했지. 충분했다. 린다가 계속 나를 비웃고 이기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는 철저한 복수를 계획했다. 알았어. 재미있게 놀고 말하자. 린다는 더욱 웃었다. 아, 그거 괜찮니? 우리는 자리를 예약하지 않았어. 어쨌든 당신이 오겠다고 고집했다면 당신은 린다의 말을 듣고 밖에서 잠을 자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여행에 데려갈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귀찮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면 나는 항상 아들과 그 아내, 윌리엄을 포함한 가족들을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윌리엄만이 그 마음을 받은 것 같았어요. 로라 괜찮나요? 병으로 의식이 흐려진 윌리엄도 그 무거운 분위기를 깨닫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만 윌리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여행에 데려가는군요. 풍경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잘 다녀오세요. 시키는 대로 할게 깨끗이 대기하면서 웃으며 말했어요. 린다가 그 말을 듣고 이해해줘서 고맙지만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데이빗이 말했어요. 엄마 맞나요? 엄마 정말 괜찮아. 어쩌면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지. 데이비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지만 린더는 그를 노려보며 뭐야 조용히 하라고 혼났어. 이건 항상 나를 괴롭히는 로러에 대한 복수야. 린더의 말에 순종했고 데이비드는 괜찮다고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예정대로 집을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과 그의 아내는 윌리엄과 함께 서둘러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집을 나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보냈다. 나는 여기서 포기할 성격이 아니다. 나는 특별한 복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제 구현만 하려고 웃는 얼굴로 보냈어요. 어떡하죠? 그런 운명을 철저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먼저 일을 시작했고 집 청소도 철저하게 했어요. 마당의 모든 가구가 있었고 먼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가구가 있던 곳은 솔직히 모든 것을 옮기는데 반나절이 걸렸지만 아들과 그의 아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을 쉬고 가구를 다 옮긴 후 이번 주를 복수용으로 쓰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 구석구석 청소하는데 4시간 정도 썼는데 쓰레기가 꽤 많이 나와서 하나하나 청소를 마쳤습니다. 몇 번에 걸쳐 방을 청소하고 집 전체를 청소하면서 첫날이 끝났습니다. 침대를 포함하여 침구를 모두 옮겼으므로 바닥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나쁜 힘으로 프링에서는 세세한 것에 대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꽤 컸습니다. 둘째 날에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바닥에 누울 수 있어서 좋았다. 못 가본 곳도 청소하고 임시거점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주간 맨션이 있어서 나는 다음에는 잠시 머물기로 했고 가구를 운반해줄 이사업체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성수기가 아니어서 다음 날까지 가구를 운반해줄 이사업체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에 가구를 모두 광택 처리했습니다. 내가 구입한 것, 다시 말해 그것들은 내 것입니다. 나는 아들과 그의 아내가 그것들에 손을 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구와 집이 모두 말끔히 청소되어도 가구가 보이는 것처럼 다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새 것처럼 좋고 집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끝내고 지은 것 같았습니다. 새로 청소한 집을 돌아다니며 옛날을 회상하며 오랫동안 이 집에 빚을 졌던 것 같습니다. 내 경력이 막 시작될 때 윌리엄은 여전히 건강하고 일하고 있었고 앞으로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자란 집이기도 했습니다. 감정적 의미가 있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걷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이 집에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여기에 살 것인지 아니면 철거될 것인지는 몰랐지만 아마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밤나는 집 생각에 잠을 잤다. 나는 티끌 하나 없이 자랑스러운 나의 집을 떠나서 슬펐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 별거는 복수를 위해 필요했다. 다음날 이삿짐원들이 와서 내가 마련한 주간 맨션으로 모든 것을 운반하라고 하고 떠났다. 그와 동시에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는데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즉시 평가하고 가격을 정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살 때보다 훨씬 낮았지만 팔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미래를 맡긴 후 집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주간 맨션에 살기 시작했고 새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간병 서비스와 기타 편의시설이 갖춰진 무장의 시설이 있는 콘도를 찾았습니다. 윌리엄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빨리 준비를 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도미니언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보다 훨씬 좋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주인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살았던 집보다 작지만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넓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었고 이제부터는 아들 부부가 주인의 태도와 실제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 둘만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긍정적인 배려를 표현했을 때 이 문제를 믿고 맡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나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소유자는 다음날 이사도 된다고 해서 매우 기뻐서 가구와 소지품을 옮기기로 했고 모든 일은 마치 복수를 지지하듯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수에 대한 확신을 느꼈고 매우 기분이 좋았으며 아들 부부와 윌리엄이 비행기 도착 시간을 알고 여행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복수를 제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공항 린다가 먼저 나를 알아보고 웃으며 다가왔다. 로라가 여행을 못 가는 게 그리웠던 거 아닌가? 우리가 사지 않은 공항 기념품을 사줄 수 있다. 린다가 그녀를 비웃는 태도, 내가 대답했다. 필요 없어, 돈 낭비야. 그러자 린더는 내가 린더에게 얼마나 건방진 제안을 했는지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윌리엄을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고 린더는 고개를 기울였지만 곧 웃었습니다. 물론 여행을 못 가니까 공항에서라도 추억을 만들고 싶겠지. 레드나였다면 훨씬 더 조롱하는 태도를 취했겠지. 이런 태도에 짜증이 났을 텐데 지금 린다의 말은 그렇지 않았다. 복수극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를 전혀 귀찮게 했다. 나는 아들 부부와 헤어지고 윌리엄을 새 집으로 데려갔다. 윌리엄은 목적지가 달라 어리둥절한 것 같았지만 나를 믿고 새 집에서의 미래 계획을 설명하고 응했다. 윌리엄은 표현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저도 남편처럼 따라가겠다고 하더군요. 뒤에 있는 전화기는 데이비드가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로라, 여러분 어디 계세요? 빨리 와주세요. 린다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았고 당황한 것 같았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어요. 그건 내가 주도한 거야. 그건 우리 가족을 대신하고 배은망덕한 린다와 데이빗 같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야. 미안하지만 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린다가 뭐라고 소리쳤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참을성 있게 그녀에게 설명했어요. 들어봐요. 그 집을 팔았어요. 지금 청소해야 해서 힘들었거든요. 윌리엄과 저는 새 집에 왔어요. 일주일 안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당신이 그 모든 일을 스스로 한 것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 그녀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편리할 때 나를 가족으로 대하고 자아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결과 중심의 교활함과 이기심은 린다가 겁에 질려 무뚝뚝하게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나를 깊이 옆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CI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대답하는 것이 내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돈 말도 안 돼. 나를 가족에서 제외시킨 건 너였잖아. 내가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여행에 데려가지 않고 이제 내 도움을 원하고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게 너무 편하지 않니?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린더가 내 말에 응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런 끔찍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진심으로 요구했던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그 목소리였구나. 늙은 애미 가족으로서 연락했을지도 모르지만 통화 상대는 가족이 아니어서 도와줄 필요가 없었어. 미안하지만 무슨 말을 해도 포기. 내 마음이 이겼어. 감동하지 마. 그게 내가 널 포기한 거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더니 린더와 데비드가 수없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무 짜증나서 그들이 쓰지 않는 번호를 차단했어. 우리가 어디로 이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지만 집에서 쫓겨난 후 친척들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끼며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데이빗은 그날 이혼을 제안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행동에 분노했고 그녀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데이빗과 다시 만나고 싶어도 쫓겨났다. 새로운 곳에서 연락이 불가능하게 된 데이빗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친척을 통해 우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이미 친척에게 알렸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정보는 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해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엄마로서 세심하게 지켜보고 싶어요.